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2강의가 시작이 되겠고요.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을 섬기고 있는 허기복 목사입니다. 저는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에 성탄을 하시면 어느 마을에 성탄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춥고 힘든 연탄 마을에 예수님이 성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연탄이 부르거든 따라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커먼 연탄이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시커먼 연탄을 뗍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분에게 연탄은 겨울을 나는 연탄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4년째 하다 보니까 밤에 잘 때도 연탄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연탄이 생각이 나고 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도 뭐 대사가 나오면은 연탄 얘기인가 하고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누가 뒤에서 부르면 연탄이 나를 부르나 뭐 이런 생각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탄이 부르거든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연탄이 부르거든 따라가자. 연탄이 부르거든 따라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준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문해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이 종교 개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피렌체에 가 보면은 거기에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메디치 가문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기부하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작품이 나와서 나중에는 뭐 천지 창조라든지 이런 작품을 그리는 유명한 작가들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르네상스 운동이 있었고 그 르네상스 운동 속에서는 기부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제를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이 시대에 나눔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이요 나눔이 아니라 나는 르네상스 운동이 바로 나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때요? 나눔이 르네상스 운동이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서울의 이제 그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는 백사마을의 그런 모습인데 원래는 제가 원주에서 이제 밥상 공동체를 98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연탄을 사용하시는데 그 당시에 연탄 한 장에 300원 했어요. 근데 300원은 연탄이 없어서 냉방에서 일주일째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지내시는 어르신을 보고 굉장히 그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또 연탄을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거기 밥상 공동체죠. 거기 연탄을 나눈다 그랬는데 왜 원주만 연탄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서울인데 서울에도 연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서는요, 부랴부랴 포토에다가 연탄을 그냥 천장을 싣고, 제가 수유리까지 가서 수유리에 있는 어르신에게 연탄을 드리고, 또 미아리에도 가서 연탄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는 원주에서 연탄을 싣고 제가 서울을 가서 연탄을 드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서울에도 원주처럼 연탄은행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다가 노원구에 있는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이 마을에는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당시에 1000가구가 넘게 사셨는데 연세가 대부분이 다 높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1000세대가 넘게 사시는데 거기서 800세대가 연탄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울 연탄은행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연탄은행을 백사마을에 세워서 서울 전역에 연탄을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인천에도 연탄은행을 세우고, 또 포항에도 연탄은행을 세우고, 대전에도 세우고, 또 충청도에도 세우고, 또 호남 전주에도 세우고, 그래서 전국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을 세웠습니다. 그게 연탄 한 장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연탄이 부르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오히려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뭐 연탄 시꺼먼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스켓에 거기에 시내 한복판에 키르기스탄 연탄은행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옆에 나라가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연탄은행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 소득이 1000달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참 어려운 나라예요. 1000달러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 때 우리 한인들이 강제 이주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키르기스탄 분들이 강제 이주된 우리 한인들을 받아줘가지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안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이주됐던 분들, 특별히 이제는 후손 2세들, 그래서 고려인들이 아직도 거기 많은데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연탄을 드리고 석탄을 드리고, 또 이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도 밥상무째 목사님, 그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우리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지역에도 또 그 외의 지역에도 석탄이 필요한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펴서 제가 우수토베를 가봤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우수토베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제 감정기 시절 때 우리 한인들이 이제 그 강제 이주되면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수토베에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이주됐던 우리 한인들이 우수토베 마을에 들어가서 정착했는데, 그 마을이 얼마나 추운지 그냥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겨울에는 영하 40도가 됩니다. 영하 40도.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잘못하면 동상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수토베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지낼 수가 없어서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토굴을 파가지고 그 토굴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 우수톱의 그 지역에서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6.25 동란을 겪어가지고 6.25 동란 때 그 우방국에서 전투병도 보내주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진을 보내줘가지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게 되고 또 6.25 동란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또 그 도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냐면 국가가 이전에, 정부 이전에 이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어려운 자국민들을 돕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위를 선양한다든지, 또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도 키르기스탄에 연탄은행을 세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육원도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만년설이 막 그 녹아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적시 6, 7월 이럴 때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무간 노릴 때 그냥 이 흘러보내지 않고 한쪽으로 모일 수 있게끔 키르기스탄에 농수로를 설치를 쫙 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물을 모이게 해드렸더니 그쪽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키르기스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못 갔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키르기스탄에 가면은 떠르는 정부 관료가 떠르는 정부의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 접견도 해줄 정도로, 그러니까 요런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민간 외교가 되고 국제 협력 관계를 맺어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사람이 사람 되는 일이 나눔과 봉사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탄은행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통일한국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남북 통일의 역사가 올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냥 오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국내에 하고 있던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 같이 평양에다가 평양 밥상 공동체를 세우고, 또 평양에다가 평양 연탄은행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는 연탄 공장을 세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사실은 나름대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법인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가 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북한의 연탄 공장을 통해서 연탄은행을 세워가지고 연탄을 공급을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 얼마의 연탄을 드렸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연탄 10원에 나는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금 더 가서 어쨌든 100원 미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연탄을 좀 공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함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보니까 땔감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다 베가지고 민둥산 된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냥 폭우로 인해서 그냥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탄을 시원히 공급을 하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나는 북한에다가 연탄은행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나누고 봉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만이 아니라 자꾸 미래가 보여지고 앞으로가 띄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비전이 생기고 할 일이 하여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은 세상이 돼서, 그래서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만약 설령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연탄을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연탄 한 장의 무게가 대략 한 3.65kg예요. 그래서 고기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한 3.5kg 정도 되고서 3.65kg 정도 되는데, 우리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그러니까 3.65kg 되는 연탄이 불이 붙어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하면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체온 36.5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있지만 연탄이 저기 지금 몇 개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셋, 5장. 하루에 연탄이 한 5장 정도, 4장에서 5장 정도, 조금 더 떼시는 분도 좀 계시기도 하는데, 보통 연탄 한 장이 불이 붙으면 몇 시간 가냐면 6시간 정도 가요. 또 연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탄불 갈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 계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연탄불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연탄불 가시다가 때로는 꺼트리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한두 장 더 드리기도 해서 어떤 가정에는 하루에 한 7장씩 계산해 가지고 한 달 30일이면 210장도. 그래서 대략 한 달에 150장에서 한 200장 정도 한 가정이 연탄을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탄을 떼는데 그림에도 있지만 저희가 연탄 가구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8만 가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연탄은행에서는 연탄으로 겨울나는 8만 가구에 대한 그 데이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언제 어느 가정에 몇 장의 연탄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언제쯤 되면은 이 가정은 연탄이 부족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연탄은행들이 그런 거를 파악해서 적시에 연탄이 들어가게 하고, 연탄을 못 받는 가정,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8만 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실은 정부에서도 연탄 가구 조사는 안 합니다. 연탄은행에서 연탄 가구 조사를 해서 그거를 발표하면 우리나라의 연탄 가구 가구 수가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그거를 이용하는 자료로 좀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저 이렇게 쭉 보니까 연탄이요, 이렇게 보면
씻고 먹고 찬 느낌이 나지만요, 연탄을 들고 이렇게 3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연탄에서 아주 따뜻한 체온이 몸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은요, 보기에는 차지만 절대로 연탄은 속성이 차지 않습니다. 연탄은 따뜻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탄을 들고 이게 뭡니까? 냄새를 맡으면요, 처음에는 연탄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지만 가만히 들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요,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나요. 연탄에서 들기름 냄새가 나. 저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연탄에서 들기름 냄새가 난다니까요. 한번 맡아보세요. 들기름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 나는 연탄 들고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들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그래 목사님 연탄에 도통했나 봐. 그런데 저는 들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연탄은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는 들기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들기름 냄새가 나니까 하루 종일 연탄을 나르고 나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냥 연탄재가 묻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씻기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난 들기름 냄새 같아. 그러면서 또 보면요, 연탄은 절대로 혼자 타질 않아. 연탄은 두 장이 있어야 불이 붙죠, 그죠? 연탄은 혼자 타질 않아. 아래에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공기 구멍을 통해 가지고 우위로 이렇게 붙여서 두 장의 연탄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연탄은 가만히 보면 공생이라든지 공존의 의미가 연탄에도 담겨져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탄을 들고 이제 어르신 집에 가가지고 연탄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연탄이요. 그러면 어르신은 받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연탄이 뭐야? 금탄이지. 그래서 금탄이 맞다고 그거를 받으시면서 한쪽에서는 우리 어르신이 제가 올 줄 알고 그 연탄불에다가 고구마를 올려가지고 고구마를 커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한번 먹어보라고. 한번 먹어보세요. 이 군고구마 연탄불에 고구마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야, 그 맛 정말 꿀맛이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먹고 이제 또 연탄을 나르면요, 어르신은요 저에게 목사님, 내가 노래 한번 불러도 돼? 그럼 한번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저 연탄을 쌓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방구타령. 방구타령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무슨 노래냐면, 시어머니 방구는 잔소리 방구, 며느리 방구는 고자질 방구, 대통령 방구는 고된 방구, 예수님 방구는 사랑 방구, 목사님 방구도 사랑 방구, 사랑 연탄이 왔네. 이렇게 어르신이 어르신이 이렇게 연탄이 들어가면 너무 좋아서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제가 연탄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연탄을 들고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연탄 구멍이 22개거든요. 근데 22개 구멍의 연탄을 들고 이렇게 보면, 그 연탄을 들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안 보이는 게 없어. 다 보여. 난 연탄을 들고 그 구멍으로 보면요, 교회도 보이고, 어려운 이유, 어떤 집에 연탄이 필요한지, 어떤 집에 뭐가 필요한지, 쌀이 떨어졌는지 다 보여. 봉사와 또 나눔은 이렇게 한 목사를 어떻게 보면 미치게 만들고 중독성 있게 만들고, 바로 그게 나눔과 이 봉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탄이 작은 것 같지만 연탄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고, 또 연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탄 가스 빼고는
연탄은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아주 이타적인 존재야. 사실은 화석연료라고 하지만 아직도 연탄은 이 시대 생존의 에너지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 잘못해가지고 전화 주고 전화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스피싱 전화 와서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가 되지만 연탄이 부르면 따라가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탄 봉사해요 그러면 네 하고 뛰쳐나가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연탄 한 장 좀 후원 좀 해요 그러면 네 하고 얼마요? 그렇지, 800원 후원하고. 그래서 연탄이 부르거든 좀 따라가자. 지금 2021년도 모두가 정말 추워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또 연탄 말고도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탄 말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거든 따라가고, 이웃이 부르거든 따라가서 그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되자. 그래서 연탄 한 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후원하고 나누는 이런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잘 들으셨죠? 그러면 한번 제가 잘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 시대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꼭 후원을 해야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활동이 있고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봉사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후원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질병본부에 이렇게 연탄으로 겨울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좀 이 정도 되는데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49인 미만으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공적 활동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마스크를 다 쓰고 또 장갑도 끼고 그 다음에 앞치마를 두르고, 또 봉사하는 현장에 열 체크하는 그것도 갖다 놓고 손 세척하는 것도 놓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방역 기준을 갖추면서 또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시대에 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선생님 다음 주에 그러면 연탄 봉사 한번 신청하시면 제가 서울 전역 저와 함께 한번 봉사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하시겠다고 하면 연탄 위에도 말씀해 주시면 그런 현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좀 이렇게 아무래도 봉사활동은 좀 몸으로 하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연탄 좀 지게에 지고 손수레 끌고 연탄 봉사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아주 참 좋고, 또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이 부르면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주고 싶은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자. 그리고 큰 것보다는 작게, 그래서 지속성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0원, 심지어는 2004년도에 연탄은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300원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300원 후원하신 분이 지금까지 20년 넘게 줄기차게 300원을 후원도 하시고, 그래서 지속성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부르거든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추운 민국이 아니라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연탄이 부르거든 좀 따라가자. 서울에 이제 그 마지막 달동네라고 하는 백사마을에 서울연탄은행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연탄은행을 백사마을에 세워서 전국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연탄 가구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8만 가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연탄은행들이 그런 거를 파악해서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그 8만 가구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연탄 시꺼먼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의 카자흐스탄 우수토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연탄은행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부르거든 따라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면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